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 어제 1% 정도의 반등이 나왔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등의 에너지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즉, 반등이 나와서 좋다는 게 아니라 반등이 충분히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심리적인 힘싸움에서 하방으로 밀릴 확률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이냐? 자, 전날에 3%가 빠졌는데 다음날 이 가격이 싸다 해서 들어오는 매수세로 올라간 반등이 1%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즉 팔고자 하는 심리는 마이너스 3%, 사고자 하는 심리는 플러스 1%라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는 지금 매수를 하는 심리보다는 매도를 하는 심리가 더 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를 보시면, 자, 전날에 빠졌을 때보다 갭상승이 나오면서 더 치고 올라가거나 하방 바닥을 찍고 한 번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즉 매도세를 매수세가 이겨버리는 상황인 거고, 다음날 빠지더라도 이전의 저점을 뚫지 않는 그러한 매도세가 나온 뒤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도 이렇게 빠진 뒤에 다음날 갭으로 바로 올려버렸죠. 자, 근데 오늘은 어때요?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도 절반 가까이도 올려버리질 못했어요. 즉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매수의 두려움과 망설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봐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애플도 이러한 상황인 거고, 테슬라도 한번 지켜보실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전 같으면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자, 이때처럼 갭상승이라도 나와줘야 돼요. 즉 오늘 시장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뛰어오르지 못하고 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된다면 앞서 경고드렸던 추가적인 하락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강한 에너지로 치고 올라가야 되고, 즉 내려가고 있는 에너지를 반전을 시키려면 더 큰 상방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제 나온 반등 자체는 5%라고 해서 커 보이겠지만 전날에 이미 13% 가까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거나 이제는 랠리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그렇게 적확하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도 보시면 이렇게 하방이 나오고 전날 바닥을 다진 뒤에 이전의 고점을 시초가를 뚫어버리는 식으로 반등이 항상 나와 왔어요. 이럴 때도 시초가를 뚫지 못하니까 좀 더 빠졌었고, 자, 이때는 다음날 시초가를 뚫어버렸고, 자, 이렇게 시초가를 뚫는 모습이 나와야 반대쪽으로 반등이 나오는 최소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 5%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시초가까지 가려면 이미 6%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뭐 6%가 올라갈 게 아니라 만약 하방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당분간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어제 찍은 영상과 동일하게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에는 적합치가 않아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기다리시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신호들, 즉 반등으로 나아가는 신호들이 한 번 정도는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채권 10년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흐름이에요. 자, 올라가는 조정으로 가다가 시장 자체의 단기 흐름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단기 추세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횡보 정도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나 S&P 지수도 동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만들어 가려면 어느 정도 이전의 시초가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단기 반등에는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1800에서 한 11,000선, 최대 11,000선 사이 요 51선 이하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하방상방을 계속 치고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상방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즉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또다시 계단식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도 보시면 어느 정도 계단식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을 특정 가격대에서 머무르고 또 한 번 뺀 후에 또 상당 기간을 머무르고, 자, 이때는 롱, 즉 섹터 투자가 적합할 것이고, 자, 이때는 단기적으로 숏을 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무슨 랠리 같은 뭐 아니면 기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돈 벌기에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비해서 가격대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들 보시면 자, 어느 정도 머물다가 빠지고가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은 저점 라인이 계속해서 이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미 벌써 9월부터 3개월이 넘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수 플레이, 롱이나 숏을 계속 사고팔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타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득을 보기 어려운 흐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3개월 정도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걸 시나리오 1로 넣어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횡보 끝에 이전의 대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서는 배팅해 볼 타이밍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시나리오 2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나리오 1, 2가 실현되기 전에 우리가 굳이 이걸 예측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왜냐? 거시경제로 봤을 때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1을 모두 충족시킬 만큼 지금 상반된 지표들이 많이 중첩된 시기예요. 즉 거시경제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금리를 누가 봐도 올라갈 것이고 시장의 PER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면 1번 시나리오를 택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고 선반영으로 본다면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는 위치, 그렇다고 피크아웃 시작된 것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또 금리가 상방에서 유지가 된다면 1번 시나리오 아니면 경제 전체에서 어떤 크랙들이 생길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인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어떤 한 포지션, 시나리오를 예측하기에 지금은 너무나도 중첩되고 헷갈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말 전문가들도 지금 사실 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뭐 전문가들 인터뷰하는 거 보시면 누군 오른다, 누군 내려간다, 뭐 누군 횡보다, 뭐 누구는 2024년, 뭐 누구는 2025년, 뭐 누구는 2023년, 그렇죠? 뭐 올해 초에는 22년 후반기부터 폭등,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아니면 2022년까지도 아직 기회가 있다, 오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실 그만큼 평생 경제 공부하시고 주식 공부하신 분들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방이니 상방이니 예측을 해서 미리 배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를 크게 1, 2번으로 세워두시고 이 상방 추세선과 하단 지지선을 유의 깊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정말 있는 걸 다 투입할 수 있는 그 자산이 남아 있어야 될 텐데 1억 가지고 시작해서 1,500 가지고서 그냥 그거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게 7배 오르길 기다리는 거, 이거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누구도 그 사람이 7배를 벌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팽당할 확률이 높을 거고요. 누가 돈을 버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물려있지 않은 종목이 아마 또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잡으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이런 종목이 똑같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조금 내려놓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뭐 그대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매물대 자체가 위에 많기 때문이에요. 그냥 저주라는 게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단계까지 7배를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어서 지금 2천이 됐다고 하면 5배가 돼서 올라가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매물들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적인 시나리오 대응으로 주식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